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잘 지내시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더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버스에서 가족 주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동네 주치, 우리 가족 주치, 저기 내과는 우리 가족이 다 다니는 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치의라 그러면은 흔히 머릿속에 내과라든가 가정의학과 이런 것들 보통 생각하거든요. 가정의학과도 주치의 개념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기가 걸리거나 좀 몸이 안 좋거나 가족들이 우리는 저기 병원을 항상 가,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족 주치의라 그러는데, 혹시 그 비뇨의학과가 가족 주치의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구독자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비뇨의학과를 가족 주치의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실 내가 비뇨기과에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가족 주치의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비뇨의학과를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비뇨의학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남자든 여자든 다 안고 가는 문제들이거든요. 소변과 관련된 부분들이 흔히 말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태어나서 소변을 잘 가릴 수도 있고 못 가릴 수도 있겠죠. 야뇨증이 있는 경우도 되게 흔하고, 또 학교 다닐 때 소변을 너무 자주 가서 집중이 잘 안 된다라든가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조금 더 크면은 포경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걸로 이제 걱정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제 좀 더 성년이 되게 되면은 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당연히 되기 시작하는 거고, 또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성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질환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병이라 그러는데 성접촉성 질환들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전립선염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만성적인 통증들이 이제 생기는 분도 많이 있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생식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까, 또는 내가 아기를 낳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라는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빈뇨라든가 야간뇨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남자들은 필연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그 나이가 되면은 남성 갱년기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면서 남성 갱년기도 당연히 모든 남성들이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발기부전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옛날과 다르게. 또 발기부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까 젊은 나이에 빼먹은 얘기 중에 하나가 조루 증세. 누구나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고 고민을 하는 증상이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발기부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야간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남성 갱년기도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이 비뇨의학과는 전 연령을 걸쳐서 누구나 한두 번씩은 고민을 하거나 겪게 되는 증상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비뇨의학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여자도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도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겪는 증상도 있고, 또 여자분들은 남자랑 다르게 소변 보는 부분들에서 훨씬 더 예민하거나 민감하죠.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성관계를 하는 연령이 되게 되면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빈도로 방광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전 여성의 반 이상은 방광염을 다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여성의 3분의 1 이상은 다 재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1년에 3번 이상 방광염이 재발되면서 만성 방광염으로 고생하거나 고민하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남성과 다르게 여자분들은 과민성 방광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남자분들이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이 급하거나 참지 못하는 증상들은 대부분 다 전립선이 안 좋아서 생기는 증상이지만,
여자분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미리 소변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배뇨 습관이 안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민성 건강은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 거죠. 또 아까 남성이 어떤 성접촉성 질환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여성도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질염이라든가 방광염은 거의 모든 여성들이 다 겪게 되는 또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여성분들은 또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 후에 생기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또 요실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반근이 힘은 더 약하게 되고 출산의 영향으로 조금씩 소변이 새기 시작하죠. 남자들이 거의 모든 남자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여성들은 또 소변이 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대부분은 과민성 방광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져서 절방뇨라든가 야간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남자보다도 더 많이 있네. 제가 봤을 때 아까 얘기한 세 개의 질환, 방광염, 과민성 방광, 요실금 이 세 가지에 걸려있지 않는 여성분들 제가 봐서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10%도. 그러면 이게 주치의란 말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사실 요양병원에서 생식기 질환으로 그러니까 산부인과 질환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미 50대가 넘어가면 생식 기능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부인과 질환으로 요양병원에서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남자든 여자든 소변 문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요양병원의 가장 큰 골치 중에 하나가 이 소변 보는, 그리고 기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소변을 못 보게 하고 소변 보는 게 힘드니까 그냥 소변줄을 채워버리고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이 대소변을 가리는 게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비뇨기학과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노인 인구들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언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과가 돼야 되는 게 사실 비뇨기학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과랑 또 다른 개념으로 이 비뇨기학과는 힘들 때 언제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알고 있다라면은 내가 나이가 들면서 노년 생활을 거치면서 훨씬 더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뇨기학과가 과연 우리 가족 주치의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주부의 입장에서 남편도 애들도 또 나의 어머니 부모님들도 다 비뇨기과 질환들은 다 가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요. 우리 가족 주치의 비뇨기학과 이런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고 좀 약간 이게 무슨 병원 광고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비뇨기학과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치료하는 과이기 때문에 어떤 과보다도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가족 주치의 비뇨기학과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